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보러 가시겠습니다. 오늘 순위는 모건 스탠리를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하게 이제 반도체 위주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SOXX죠.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나스닥 사상 최고가 랠리 분위기 속에서 반도체의 강세가 지금 두드러진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엔비디아가 큰 역할을 했었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위 기업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위가 스카이웍스고요. 2위가 코보입니다. 코보 이름 참 특이하지 않나요? 코소보 생각나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이 두 회사는 정말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의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위에가 스카이웍스고 코보인데요. 이렇게 두 회사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사업 부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스카이웍스와 코보는 스마트폰과 통신 기지국에 들어가는 통신용 모듈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통신용 모듈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테나로 이제 받은 전파로 받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파가 영어로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그러니까 줄여서 RF라고 말합니다. REF 아니고요. 네. RF, 저도 참 옛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기사나 레포트 같은 거를 보시면은 RF라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뭐 RF 필터, RF 트랜시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RF가 뭔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G 시대에 있어서 전파로 쏘아지는 데이터량이 4G, LTE에 비해서는 데이터량이 무지막지하게 커지기 때문에 5G 시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사업 영역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차량도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라디오 프리퀀시 쪽도 분명 곽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카이웍스에서는 지난 4월에 실리콘랩스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를 했는데 이 사업부가 자동차 반도체 사업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이웍스는 자동차 통신 관련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도 피력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도 아직은 무엇보다 핵심적인 것은 바로 스마트폰이죠. 두 회사는 모두 그러니까 그 스카이웍스와 코보는 모두 이제 최대 고객사가 애플입니다. 다만 이제 스카이웍스는 전체 매출 중에서 애플 매출 비중이 무려 56%이고요. 코보는 약 30% 정도 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코보가 조금 더 매출처 다변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스카이웍스가 어제 코보를 제치고 수익률 상위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애플 관련 호재가 있었다는 거죠. 벌써 아이폰 13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면서 지금 유출된 사진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9월에 출시될 것이라는 지금 기대감이 짚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출시가 됐었죠. 근데 올해는 제대로 9월에 출시가 되네요. 바클레이즈에서는 애플이 지금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아무래도 공급업체들의 교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애플의 칩을 갖다 대는 공급업체들의 좀 매수를 집중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고요. 또한 시티은행에서도 자체적인 공급망 분석을 끝낸 결과 애플의 아이폰 13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 같다면서 이에 애플 관련 매출 비중이 다소 큰 스카이웍스를 최선호주에 선정을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던 하루였었습니다. 물론 어제는 애플도 강세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5위를 기록한 AMD 말씀드리겠습니다. AMD의 호재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AMD가 인수하려는 자일링스에 대해서 영국 심사 당국이 인수합병 승인을 했다는 뉴스였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국에서는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조금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ARM이나 이제 엔비디아 인수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재거리로는 경쟁자이자 AMD가 막후에는 이제 극복해내야 될 대상인 인텔이 칩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텔은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의 출시를 올해 말에 출시할 것이라고 당초 계획을 세웠었으나 내년 1분기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파이어 래피즈는 아이스레이크를 잇는 차세대 서버용 CPU인데, 차세대 인텔의 자체 10나노 슈퍼핀 공정에서 생산될 전망입니다. 그 말인즉 뭐 이게 계속 연기가 된다는 거는 10나노가 안 된다는 건데,
미세공정 개발에 아직 인텔이 힘겨워하고 있다는 뜻으로 방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서브용 CPU 시장은 인텔이나 휴대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소비자용 CPU 시장보다는 차원이 다른 칩 성능을 보여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과 중요도가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가격도 더 비싸죠. 이렇게 인텔이 계속 헛발질을 하게 되면은 AMD의 시장 점유율 잠식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AMD의 각 시장별 반도체 점유율을 보시면은 이 회색으로 됐던 게 이제 서버용 CPU 시장인데 아직 10%가 안 되는데 최근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둘 간의 싸움을 지켜보시는 건 흥미로울 것 같네요.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하락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은 기술주보다는 역시 가치주로 좀 채워진 모습이 오늘도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폭스가 좀 눈에 띄는데요. 1위를 기록한 이제 폭스 A와 2위 그냥 폭스의 차이는 의결권 차이입니다. 동일한 기업이고요. 의결권이 있고 없고 차이니까요. 의결권이 없는 것만큼 2위 폭스가 조금 더 가격적인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입니다. 폭스는 미국에서 이제 폭스뉴스, 그다음에 폭스 스포츠,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포함한 각종 케이블 채널을 다수 가진 거대 미디어 그룹이죠. 어제 떨어진 이유는 구겐하임에서 이제 폭스에 대한 투자 등급을 기존 매수 의견에서 중립 의견으로 하향했기 때문입니다. 떨어뜨린 근거로는 결국 폭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OTT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폭스와 같은 전통 미디어들이 추가적인 디지털 광고 지출이 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아직 케이블에서 OTT로 넘어가는 물결, 코드 커팅이라고 하죠. 그 코드 커팅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기존 플랫폼 광고 업체들도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죠.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노련미가 넘치신 베테랑이 많으신 60대 이상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종목들입니다. 2021년 상반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대들의 선택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기술주에 대한 사랑은 절대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2030 세대가 좀 더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좀 간간히 사시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60대 이상 고객님들 분들께서는 빅테크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모더나가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에서 1위를 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백신은 세대를 가리지 않으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AMD는 아까 했으니까 빼고 나면 이제 테슬라가 남는데요. 테슬라는 이제 주중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자동차가 몇 대나 팔리는지 그 성장성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인도 대수니까 테슬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수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분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8만 5천 대 정도를 팔았고요. 지금 2분기 컨센서스는 약 20만 5천 대 정도입니다. 그 컨센서스를 넘기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테슬라 주가의 향방을 당분간은 결정 지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경계감에 어제는 나름 좁은 범위로 조금 하락 마감한 것 같습니다. 물론 UBS에서 목표 주가를 낮게 잡은 것도 영향을 줬네요. 다만 일론 머스크는 지난 24일에 그러니까 차량 인도 대수가 나오기 한 며칠 전에 갑자기 트위터로 본인들의 임직원한테 보내는 메시지로 테슬라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글을 남겼었습니다. 이게 2분기 자동차가 잘 팔렸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뢰하는 말인 건지는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기가 팩토리 베를린이 있죠. 이제 테슬라가 유럽을 정복하기 위한 천병기지인데 이 기가 팩토리 베를린이 환경단체의 가처분 소송 때문에 건설이 막바지 상태에서 약간 표류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어제 승소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 드리면서 마지막 순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